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소셜미디어로 연일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말 미안하다 고맙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 저격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엔 비난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또 한 번 유사한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생선 요리 사진을 올린 뒤 영어로 sorry and thank you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뒤이어 올라온 볶음밥 사진에도 sorry와 thank you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재료 사진을 올린 뒤에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는데요. 다시 한번 세월호를 조롱과 희화화로 저격한 겁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음식 사진을 올리며 썼던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멘트를 영어로 묵음 처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건데요. 네티즌은 미안하다 고맙다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천만의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에서 온 말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방명록을 두고 정치권에선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친여 성향 네티즌은 정 회장이 문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예기치 않은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불쾌감을 미안하다, 고맙다를 sorry and thank you라고 바꿔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용진이 형 존멋 사이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베한테 칭찬받아 좋은가 보네, 수준 참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의 소고기 사진과 함께 달아놓은 멘트 역시 일부 네티즌의 격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정 부회장은 너희들이 우리 입맛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했는데 이번엔 이 발언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세월호 분향소에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쓴 방명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부회장은 멘트를 진짜 만나게 먹었다 고맙다로 수정했는데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즉각 신세계유통 식음료 회사인 이마트, 스타벅스 등을 불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급발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프로야구팀 SSG 랜더스 구단주인 그는 지난달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 접속해 야구 팬들과 대화하면서 키움 히어로즈 구단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라버리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 부회장은 과거 키움 히어로즈가 넥센 히어로즈일 때 야구단을 인수하고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넥센 측이 나를 개무시하며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각종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엔 야구판이 더 재밌어졌다는 반응과 예의가 아니라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 부회장은 유통업계 경쟁사인 롯데 신동빈 회장을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신 회장이 6년 만에 롯데 자이언트 경기를 관람한 것을 두고 동빈이 형이 원래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도발하니까 제수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시 롯데에선 정 부회장이 선을 넘고 있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동 탓에 정 회장에게는 관종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논란을 자꾸만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정 회장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발언 하나하나가 회사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SNS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SNS로 본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 외에 회사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정 부회장의 돌출 행동은 과연 무엇을 위한 행태일까요? 다 좋습니다. 돈 많은 관종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자신의 자유겠죠. 하지만 정 부회장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를 건드리는 건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건데요. 지금은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안 돼서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간절하게 말이죠. 시대의 비극이자 아픔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회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는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하국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부장판사 김상현, 장용범, 마성영은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루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검찰은 거짓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어 무죄의 구체적 근거라고 애둘러 표현하지만 구체적 근거란 건 결국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다. 인턴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부당한 기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끝까지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워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무죄 판결을 내릴까요?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린 윤석열 검찰의 기소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저만의 욕심일까요? 최고 항고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될 이번 재판은 반드시 최강욱 대표가 승리해야만 합니다.